1번 2차 방정식이 있고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실근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알파와 베타는 실근이고, 그리고 그 실근의 차이가 k에 대한 식으로 쓰여질 텐데, 그때 어떤 k에 대해서 그 차가 최소가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k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우리가 따져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을 먼저 우리가 해결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1번에 이 2차 방식이 일단은 실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 그 생각으로 판별식 d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 d가 b제곱, 그러니까 로그 k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플러스 4배의 로그 k 더하기 2 이 값이고, 인 k의 값은 하고, 이걸 먼저 우리가 따져보면 그러면은 이 식이 로그 k의 제곱 더하기 4 로그 k 더하기 8, 그러니까 더하기 4 더하기 4 이와 같은 값이 되어서 로그 k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더하기 4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식이고, d가 여기에서 따라서 판별식 d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0보다 큰, 그러니까 k가 지금 진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 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일단은 모든 0보다 큰 k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특히 하면서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로그 k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의 로그 k 더하기 2 이와 같은 값이 되니까, 이므로 우리는 두 실근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두 실근의 차이에 해당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이 값을 차이를 다룰 때는 항상 제곱을 했으니까 이 제곱을 우리는 합의 제곱 빼기 4배의 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런데 합이 바로 마이너스 로그 k라서 그 값을 제곱한 게 로그 k의 제곱이 되고,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그러니까 이 값을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 k 더하기 2 이렇게 될 테고, 이 값이 당장 똑같은 식이니까 이 판별식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로그 k 더하기 2의 완전제곱 더하기 4와 같이 쓰여진다. 여기에서 따라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은 그 제곱이 최소일 때 절대값도 최소가 될 테고, 그런데 그 제곱은 이 완전제곱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하기 때문에 이 값이 0일 때 최소가 될 테니까 로그 k 더하기 2가 0일 때 따라서 최소가 된다. 최소이므로 그때의 k의 값은 로그 k 더하기 2가 0이 되는 k의 값, 그때의 k의 값은 로그 k가 마이너스이고, 따라서 k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k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1의 2번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고, 그리고 그때의 극소값과 극대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1의 2번 일단 그럼 언제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되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우리가 따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fx를 좀 전개를 해서, 그러니까 fx가 전개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3k의 x제곱이 나오고 빼기 x 빼기 3k 이거니까, 여기에서 따라서 언제 극대 극소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미분을 해야 되니까 f'x는 라고 구하면 f'x는 3x제곱 더하기 6k의 x 빼기 1 이것이고, 는 0은 항상 그 두근의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고, 두 실근을 가짐으로 따라서 이 실근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좌우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fx가 극대와 극소 값을 가질 거다. 그래서 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그러면 fx는 알파와 베타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알파와 베타에서의 함수값들이 합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바로 f알파 더하기 f베타이다. 이와 같이 일단은 f알파 더하기 f베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일 때
그 F알파 더하기 F베타가 극대값 극소값에 합의되는데 이때 특히 그런데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므로 따라서 F알파 더하기 F알파 더하기 F베타를 우리는 이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베타를 대입해서 더한 것이니까 그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리고 3k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3k가 두 번 더해져서 마이너스 6k 이와 같이 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것을 k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시문에 있듯이 더하기 3k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쓸 것이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k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2k의 세제곱인 마이너스 8k 세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대입해주면 이 값이 1이 되고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k가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3k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러니까 4k 제곱 빼기 2알파 베타 그럼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고 그리고 더하기 2k 이렇게 되겠네. 빼기 6k 그렇게 되면은 12k 세제곱 빼기 8k 세제곱 하니까 4k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k가 있는데 전개하면 플러스 2k가 나오니까 이거 지워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k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F알파 더하기 베타는 4k 세제곱 빼기 4k이다. 그리고 k는 지금 특별히 이범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k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그렇게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k에 대한 3차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도 이제 미분하고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을 좀 준다면 F알파 더하기 F베타를 k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gk 이렇게 놓으면 하면 그럼 우리는 F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gk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기 때문에 gk를 우리가 미분해서 g'k는 미분하게 되면 12k 제곱 빼기 4가 되고 이 값이 0이다 해서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 양 끝값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끝값들의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작은 걸 구하는 것이 우리는 최대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을 따지는 것인데 근데 일단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언제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걸 먼저 풀어주면 여기에서 k가 k제곱이 3분의 1 그러니까 k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g'k가 0 따라서 우리는 최대값을 따지기 위해서 g-1과 그리고 g1 그리고 g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g의 루트 3분의 1 이 4개의 값을 구해서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어떤 값인가를 따지면 되니까 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그럼 g-1은 마이너스 1을 gk 그러니까 이 식이 이제 gk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0이 나오고 그 g1의 값도 4 빼기 4인 0이 되고 g의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4 플러스 루트 3분의 4 그러니까 플러스 3 루트 3분의 12가 되어서 3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3 루트 3분의 8 그리고 g의 루트 3분의 1 이 값은 부호가 바뀐 것이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8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gk는 지금 최대가 이 경우가 최대가 되어서 k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며 그 최대값 C가로 이값 그러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9분의 8 루트 3을 갖는다. 이제 그런데 이 gk가 다름이 아니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니까 그것을 이제 결론지어서 얘기해주면 따라서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일 때 최대가 되며 그때의 값은 바로 9분의 8 루트 3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겠다. 2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첫째 항이 1이고 그리고 증가하는 수열 an이 있고 그리고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함수 fx와 x는 an 더하기 1 그리고 x축
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넓이는 그러면 지금 함수 fx가 항상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니까 AN분의 AN 더하기 1을 fx, 이 범위에서 fx를 적분한 것이 그 넓이가 될 텐데, 그 값이 2의 2n 빼기 1제곱이다 라는 그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1번 함수 fx의 a1, 그러니까 a1이 1이다 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 그 a1부터 an까지의 정적분을 이용하여 이제 이걸 이용하라 라는 것이 문제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이용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a1부터 an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 fx를 적분한 것, 이 정적분, 이 값을 이용하여 an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까 라고 하다가, 당장 이 정적분 값을 그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때 a1이 1이니까 결국 이 값은 1부터 an까지 이것을 적분한 것이고, 이것은 치환 적분을 생각하면 바로 부정적분이 구해지기 때문에 이 값은, 이 정적분 값은 일단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때 a1은 1이니까 그 식 자체가 an에 대한 식으로 쓰여지겠다.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먼저 보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조건을 생각을 하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그 각각의 항들로 쪼개서 여러 개의 정적분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a1부터 a2까지의 정적분 값과 a2부터 a3까지의 정적분 값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n까지, an 빼기 1부터 an까지 fx의 정적분, 이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이 바로 그 값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라는 얘기구나. 이제 비교하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밀고 가본다면, a1부터 인테그랄 a1부터 an까지 fx dx 이 정적분 값은 a1이 1이니까, 그러니까 1부터 an까지 fx가 2의 제곱 빼기 1분의 2x2의 x제곱 dx, 이것이 fx이고, 그 함수 fx의 정적분값 1부터 an까지 정적분 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이 적분값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정적분은 이 식이 그 부정적분이 이 2x 2의 x제곱 제곱은 이것을 미분하면 나오는 식이니까, 그 부정적분이 바로 2의 제곱 빼기 1분의 1은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1분의 1 그리고 2의 x제곱 이것을 미분하면 이것이 나오지 않는가. 따라서 부정적분은 이것이다. 그것에 an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빼준 값이 그 정적분 값이고, 따라서 그 값은 2의 제곱분의 1분의 2의 제곱 빼기 1분의 an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빼준 것, 그러니까 2의 an의 제곱 빼기 2의 1제곱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은 그 적분값이 이 값인데 이며, 그리고 또 한편 이 값을 우리는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와 같이 구해보면, 한편 인테그랄 a1부터 an까지 fx dx 이 정적분 값은 a1부터 a2까지 fx dx, a2부터 a3까지 fx dx, 그래서 an 빼기 1부터 an까지 fx dx, 이걸 모두 더한 것과 같은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상황을 볼 것이고, 그런데 이 첫 번째 항은 문제의 조건에 이 식에서 n이 1일 때가 a1부터 a2까지니까 그것은 2n 빼기 1제곱의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나오는 값이 되는 거니까, 그 차례대로 그 값을 여기에다가 2n 빼기 1제곱에다 대입해주면 그 정적분 값이 구해진다라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이 첫 번째 항은 따라서 2에 n에 1을 대입한 2 빼기 1, 그러니까 1제곱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n에 2 대입해주면 2의 세제곱,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n 빼기 1을 대입하게 되면 2에 2n 빼기 3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그 각각의 값을 더한 게 따라서 그 적분값인데, 근데 이것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합에 관한 공식을 생각해서, 공비가 지금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r 빼기 1분의, 그러니까 2의 제곱 빼기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r에, 그러니까 2의 제곱의 항의 개수가 지금 n 빼기 1개니까 n 빼기 1제곱에서 n 빼기 1제곱 빼기 1, 이와 같이 그 값이 결정이 되는, 결국은 따라서 2의 제곱 빼기 1분의 2의 2n 빼기 2 더하기 1, 그래서 2의 2n 빼기 1제곱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다. 그렇게 그 적분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1번 그리고 이것을 2번이라고 한다면, 그럼 1과 2에 의해서 이제 an에 대한 식이 끌려 나올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다. 따라서 1과 2에 의해 그 적분값을 계산하면 그것이 한편 이것이고, 2의 제곱 빼기 1분의 2의 an의 제곱 빼기 2, 그리고 같은 값을 계산했더니 이 값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2의 제곱 빼기 1분의 2의 2n 빼기 1제곱 빼기 2,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으므로
따라서 곱하고 더해서 지워주면은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고 되어서 an의 제곱이 2n 빼기 1이 되겠네. an의 제곱은 2n 빼기 1이 되고, 근데 지금 an은 첫째 항이 1이고 그리고 증가하는 수열이니까 그 각각의 항들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an은 바로 루트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an을 구하라. 그러니까 an에 따라서 루트 2n 빼기 1이다. 2번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an인 1, 그러니까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중심이 루트의 2n 빼기 1, 그러니까 an인 그 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원은 반지름이 an인 것과 같은 원이고 그 원과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탄젠트 n분의 1이 기울긴 그와 같은 직선이 있는데 탄젠트 n분의 1의 x 원점을 지나고 그때 만나는 이 두 점을 pnqn이라고 할 때 그 길이를 ln이라고 하자. 그때 ln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하라 그러고 있는데, 일단 원에서 현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반지름 생각할 거고 중점에 수선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현의 길이의 반을 구한 다음에 2배를 해서 따라서 현의 길이가 얼마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원의 중심에서 그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구할 것이고, 이 반지름은 우리가 an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1의 pnqn 그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해 2번. 일단 an에서 이제 이 거리를 먼저 우리가 구해주면 이 그림의 상황은 어차피 이제 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중심 an에서 그 직선 y는 탄젠트 n분의 1의 x까지 이르는 거리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거리는 그 거리를 공식으로 구해주면 이게 루트에 분모가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 탄젠트 제곱의 n분의 1 더하기 1, 이것이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an을 대입해가지고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an 대입하고 역시 an 대입해서 넘어가서 빼기로 바뀌고, 그래서 묶어주면 an 곱하기 탄젠트 n분의 1 빼기 1 이와 같은 식이 될 테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이므로 이렇게 라고 그 거리를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pnqn의 반에 해당하는 2분의 1 pnqn 2분의 1 pnqn 이 길이의 제곱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할 수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an의 제곱 빼기 그 길이, 그러니까 이 값의 제곱. 그래서 탄젠트 제곱의 n분의 1 더하기 1분의 제곱해주면 an의 제곱에 탄젠트 n분의 1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이 따라서 4분의 1의 pnqn의 제곱, 그 값이고 pnqn을 ln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4분의 1 ln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값은 이걸 정리해주게 되면 an제곱으로 묶어주고 통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an제곱 묶어주고 통분해주면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분의, 그럼 여기에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이 나오고 빼기 이 식이 걸리니까 저 식은 정리해주면 탄젠트 제곱 n분의 1 빼기 2 탄젠트 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따라서 an의 제곱 곱하기 2가 분해라고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분의 이 식은 탄젠트 제곱 n분의 1이 지워지고 1도 지워져서 그냥 2 탄젠트 n분의 1 2 탄젠트 n분의 1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 근데 an이 지금 루트에 2n 빼기 1이니까 그것을 제곱하면 그냥 2n 빼기 1이고 거기까지 마저 정리를 해주면 이 식은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분의 2n 빼기 1 곱하기 2 탄젠트 n분의 1이다 라고 4분의 1의 ln의 제곱을 우리가 n에 관한 식으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가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이고, 그럼 따라서 하면서 ln의 제곱은 하고 맞춰 써서 극한을 구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내면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되니까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분의 여기 2가 있고 4가 곱해져서 8 곱하기 이렇게 8 곱하기 2n 빼기 1 그리고 탄젠트 n분의 1.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을 따질 때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이 값도 0으로 가서 분모는 1로 수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이 값이 0으로 가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에서 극한 값이 적당히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좀 살짝 드러내주면 이건 그냥 써주고 탄젠트 제곱 n분의 1 더하기 1 8도 써주고, 그리고 탄젠트 n분의 1이 있는데 탄젠트 n분의 1에는 분모가에 n분의 1이 있어야 이제 1로 수렴하니까 0분의 0 꼴에서 그렇게 써줄 거고, n분의 1을 분모에 썼기 때문에 여기에 n을 곱해서 1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본래 있던 2n 빼기 1을 써주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써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서 ln의 극한값,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ln의
제곱의 극한값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 극한값은 첫 번째 항이 n을 무한대로 할 때 1분의 8인 8로 수렴하고, 두 번째 항은 2로 수렴하고, 세 번째 항은 1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16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극한값은 16이다 라고 대답을 해내겠다. 3의 1번 이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 구간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제 시간에도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얘기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느낄 텐데, 그럼 당장 그 부호가 바뀌는,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구간이 두 개를 우리가 이 범위에서 찾아야 되니까, 근데 당장 0을 대입한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하면,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당장 0일 때 음수니까 그럼 양 끝점인 1일 때는 양수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일 때는 양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사이값 정리로 이 3의 1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fx로 살짝 설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x의 2n제곱 더하기 x의 2n 빼기 1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것을 fx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함수가 사이값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연속함수가 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이 함수는 마이너스 2하고 1을 포함하는 그 닫힌 구간,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 1에서 연속이며, 그래서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짝 판단한 이 상황, 그러니까 f0이 마이너스 1, f0은 0 대입한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작다, 이거 따져주고, 그리고 f1, 1을 대입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1이 2n개가 더해지고 거기서 1 빼주니까 이 값은 2n 빼기 1인데, n이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거기서 1 빼주면 어쨌든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 0보다 큰 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f-2,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이 식은 마이너스 2에 2n제곱 마이너스 2에 2n 빼기 1제곱 그렇게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까지, 거기서 1 뺀 값인데, 이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을 써서 그 합을 우리가 계산해주면 1 빼기 r분의, 그러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곱하기 1 빼기 r,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항의 개수 제곱, 그러니까 이 모두 이게 2n개를 우리가 더하고 있으니까 2n제곱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 값에서 1을 뺀 값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값은 3분의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플러스 이것이 2의 2n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짝제곱이라서 2의 2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가 곱해지니까 2의 2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되네. 그리고 빼기 2가 되고 빼기 1, 따라서 3분의 2의 2n 더하기 1제곱 빼기 5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n이 자연수기 때문에 2의 2n 더하기 1제곱은 n이 제일 작을 때가 2의 세제곱인 8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이므로, 따라서 f-2, 그러니까 이 값은 0보다 크다. 3분의 2의 2n 더하기 1제곱 빼기 5는 8 빼기 5인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라서 따라서 0보다 크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세 개의 값이 f0하고 f1하고 f-2가 각각 f-2가 양수에서 음수로 양수로 이제 바뀌니까, 따라서 하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fx는 0이다. 그 방정식은 구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구간 마이너스 2, 0과 또 구간 0부터 1까지, 0, 1에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가짐으로, 따라서 각각 한 개 이상이 나오니까 전체 구간에서는 두 개 이상이 있다. 구간 마이너스 2, 1에서 두 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럼 3의 1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 것이 될 테고, 3의 2번 함수 fx가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이 범위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fa하고 fb가 0보다 크다. 이때 다음 명제의 대우를 말하고 그것이 참임을 증명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명제는 방정식 fx는 0이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명제이고, 이 명제는 여기까지가 가정이고 여기서부터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형태의 명제이고, 대우 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 써주는 것이 대우니까, 대우 명제를 먼저 우리가 좀 밝혀주면, 그럼 이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열린 구간 AB의 어떤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문장이니까 그걸 써주고, 열린 구간 AB의 어떤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이 성립하면, 이것이면, 그러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을 부정할 거니까, 이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 부정은 그 방정식이 그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 부정이니까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방정식 fx는 0, 이것은 열린 구간 AB에서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가 되고, 그 대우 명제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함수 fx,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양수인 그와 같은 함수 fx에 대해서 이 명제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함수 fx에 대해서 열린 구간 AB의 어떤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주면, 열린 구간 AB의 어떤 x, 그러니까 그 값을, 그 기호를 x0이라고 우리가 준다면, x는 x0, 이 값에서 f의 x0이 작거나 같다, 0보다, 이것이면, 그러니까 x0은 지금 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거점이고, 그 점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fx가 0이 된다, 그것이 이제 실근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근데 당장 fx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정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경우이거나 또는 0이 되는 경우이거나, 그래서 0이 되는 경우 먼저 우리가 따져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fx0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x0 자체가 fx는 0이다, 이 방정식에 실근이 되면서 그 값이 a와 b의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fx는 0, 이 방정식은 x는 x0을 그 구간에서 AB에서 실근으로 갖는다. 따라서 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결론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성립하는 거고, 또한 fx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하고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으니까 0인 경우에는 따라서 결론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0보다 작다 이것이면, 그렇게 놓으면 지금 그 구간에서 양 끝점 A하고 B를 포함하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데, 근데 A, B에서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어떤 x0에서 함수값이 음수라면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그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씩의 실근을 갖지 않는가,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끌어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적당히 써주면 되겠네. 이면 FA가 0보다 크므로 구간 A부터 X0까지 이 구간에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라는 말을 써주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 이 구간에서 방정식 fx는 0이다, 이 방정식은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실근은 어차피 A부터 X0까지의 실근은 A부터 B까지의 실근과 같으니까, 따라서 fx는 0, 이 방정식은 구간 A, B에서 실근을 갖는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열린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0에서 fx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fx0이 0일 때도 fx는 0이다는 실근을 갖고, fx0이 0보다 작을 때도 실근을 가지니까,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fx는 0이다, 이 방정식은 그 구간 A, B에서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럼 되겠다.